2026년 2월 5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군은 미 항공모함으로 다가오는 이란발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고 또 몇 시간 뒤에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 해역에서 미국 선박을 납포 시도하는 등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내일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리기로 하면서 더 큰 충돌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전망은 그야말로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유진 PD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주에는 저하고 이유진 PD하고 우리 또 다른 스태프하고 일본으로 취재하러 갔다 왔어요.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또 뉴스가 많이 쌓였는데 우선 드디어 내일 2월 6일자로 오만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표들이 모여서 핵 협상한다라고 하는데 이번 핵 협상 어떤 걸 합의할 예정인가요? 이란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그리고 이란 영토 내에 약 450kg 규모 정도가 되는 농축 우라늄이 있는데 이걸 해외로 반출해라. 그리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이건 단순 동결이 아니라 생산과 개발 자체를 멈추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등 이란의 해외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체제 유지 중단을, 이 수단을 포기하라, 이런 요구에 가까운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 협상이 뭐 제대로 될지는 잘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란의 태도를 보면 이번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볼 의도가 있기는 한 겁니까? 늘 그래왔듯이 시간 끌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애초에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자체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요. 농축 우라늄 반출이나 핵시설 해체,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이란 정권에 있어서 체제 안전과 직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3일 화요일 이란의 하메네이의 정치 고문인 알리 샴카니 대변인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신 우라늄 농축도를 이제 60%에서 20%로 낮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해외 반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란 내 60%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생산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협상은 불가하고요. 미국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저 이후에 나중에 또 상황이 악화되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미국이 외교적 해법은 시도했다, 이런 명분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것이 평화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뭐 3, 40년 전부터 이란이 그 핵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늘상 해왔던 얘기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란이 별로 이렇게 협상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란의 국회의원들이 심지어는 뭐 혁명수비대 IRGC 그 제복을 입고 시위도 하고 또 아직도 이분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메네이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향해서 계속 조롱하고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 영상에 따르면 이란 의원들이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제복을 입고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EU가 IRGC를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의회는 보복 조치로 EU 회원국 군대도 테러 단체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여기에 하메네이도 SNS에 수많은 글을 게시했는데요. 미국의 악행을 종식시키겠다, 그중에는 이제 이번에 지역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면서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경고를 했고요. 미국이 이란의 소요 사태를 선동했다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란의 위상이 굉장히 격화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러 좀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에게는 뭐 공격하기 좋은 구실만 주고 있는 셈이죠. 하메네이, 인류의 역사적인 그런 빌런들은 참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인데.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지난 화요일에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지난 화요일 날에는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항공모함에 겁도 없이 지금 이란의 드론이 접근했다가 미군에 의해서 격추됐다고 그랬어요.
네, 이제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에 따르면 이란 드론이 불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미 항공모함 에이브라임 링컨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했고 국제역에서 작전 중인 미군이 반복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함선을 향해서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링컨함에서 출격한 F-35C 전투기에 의해서 이 드론이 격추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해당 드론 격추 몇 시간 전에도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이던 미국 국적의 미국인 선원들이 탑승하고 있는 상선을 괴롭힌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드론을 격추한 몇 시간 후에는 IRGC 병력이 상선 스테나 임페러티브 호를 괴롭혔다라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군 발표에 따르면 이란의 보트 2척과 그리고 모하제르 드론 1대가 고속으로 이 선박에 접근해서 유조선에 승선하거나 납포하겠다 이렇게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한간에는요, 지난해 2025년 6월 12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해서 물론 이제 미국도 23일 날 동참해서 이제 그 B2가 날아가서 포르도를 공격하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란의 핵시설 중에 그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란이 다시 이 핵시설들을 복구하고 이미 다시 미사일을 생산하는 그런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뜬 소문이길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이 최근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란이 핵시설 위에 위장 천막을 설치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FDD 자료에 보면은 현재 이란의 핵시설 현황까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과 그리고 그걸 무기화하는 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빨간 블록은 파괴된 시설이고 그리고 초록색 블록이 현재 계속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파란색은 알려지지 않은 시설이고요. 즉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7개가 이란에서 운영 중이라는 것이죠. 이란이 몰래 계속해서 지금까지 핵시설을 운영해 왔던 것이고 핵 합의는 앞으로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방증인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란과 미국과 이 핵 협상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란은 어떤 합의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4일 수요일에 이스라엘이 위트코프와의 회담에서 이란이 어떤 합의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려는 이 미국의 시도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미국 측에 경고했다고 전했는데요.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이란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해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협상을 이란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시설 복구와 그리고 무기 은닉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 이런 판단이 이스라엘에선 강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스라엘 쪽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가 그랬더니 오늘 내일 할 것 같다. 뭐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게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나 아마 계속 그렇게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한 게 지금 며칠이 지나갔어요. 거의 일주일 이상 지나갔는데 아직도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국이 공격을 뜸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2월 6일 내일 회담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중동국가 설득 시간 벌기나 이스라엘 동맹국 방어 시간 끌기 혹은 이란 반격 대비 군 자산 빌드업 시간 벌기 등 각종 다양한 전망과 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피해는 이전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가의 아이언빔이 이번에 이미 실전 배치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의 해외 대리 세력 역시 약화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미 IDF는 지난주부터 헤즈볼라 병참 기지에 대한 공습 강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변 중동 국가 설득도 이미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터키, 사우디 이런 주요 중동 국가들은 자국의 주둔해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이란 공격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면 영내 미국 확장 안보 억지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공격을 사실상 용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런 무의미한 협상 창구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 미국 내 정치 여론을 의식한 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있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뭐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국방부 관계자와 위성 사진 그리고 입수 가능한 추적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한 달간 이란 인근 기지에 수십 대의 전투기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중동 전역에는 약 12척의 군함을 집결시켰고요. 그리고 장거리 드론을 활용한 지속적인 감시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미군 드론의 이 비행 궤적이 페르시아어로 공격이라는 단어를 형성한 그런 장면 또한 공개가 이번에 되면서 상황이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란 옆에 있는 그 터키가 미국과 지금 이란과의 이 갈등 고조 상황에 대한 그 입장 변화가 최근 들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미국과 이란 갈등에서 터키는 이란 편을 들었는데 최근 터키의 입장이 변했대요. 어떻게 변한 겁니까? 터키가 원래는 이란을 완충 국가로 보면서 외부 개입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만약 이란이 이번 위기를 견뎌낸다면 이란의 신정체제가 더 강화될 거거든요. 그걸 터키는 지금 더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제 강한 신정체제나 아니면 자유이란 이런 양극단의 상태가 아닌 적당히 약한 이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이런 대이란 공격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터키한테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란에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난민들이 이란 난민들이 갈 데가 바로 옆 나라인 터키로 몰려가는 거야 뭐 불보듯 뻔한데 그런 측면에서 터키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리아에 선례가 있다 보니까 터키가 이번에 이란 정부가 붕괴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터키는 지난달 초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란 국경을 따라 560km에 달하는 물리적 장벽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보안을 상당히 강화했는데요. 터키 국방부는 앙카라가 수백 개의 감시탑과 드론, 항공기 감시 시스템, 모듈식 콘크리트 벽을 포함한 이 첨단 방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은 이제 통합 정찰 그리고 이제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국경을 24시간 내내 감시 정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이란은 초긴장 상태예요. 언제 미국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초긴장 상태인데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1월 31일 날 이란의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곳에 있는 아파트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폭발 단순한 사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폭발 사건입니까? 일단 이란 정부는 단순 가스 배관 폭발에 의한 사고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쯤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란 전역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란 정부가 가스 누출 사고다 이렇게 일축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IRGC 건설본부와 연결된 건물이었고 그리고 해당 건물이 가스 배관망에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그 사실이 드러났었죠. 이번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먼저 폭발이 발생한 타이밍과 맥락을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실사격 훈련 하루 전에 훈련 실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이 해당 지역에서 위협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한 직후였죠. 이란 정부는 즉각 이제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였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IRGC 해군 핵심 지역 인근에서 벌어진 폭발인 점 그리고 이란 해군의 사령관인 탕시리 준장의 생사가 불분명해진 점 그리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권을 쥐고 있는 IRGC 해군 사령부 소재지인 반다르 아바스에서의 폭발인 점. 이 세 가지를 미뤄봤을 때 단순 사고가 아닌 고도의 정밀성을 갖춘 지도부 제거 작전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8층 아파트 건물은 군인 거주 지역으로 출입 시 검문 검색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일반적인 가스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폭발 당시 아파트 내부에 탕시리 준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폭발 이후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 탕시리 준장. 탕에 있다가 어떻게 제거됐나요? 자, 이날 사고 말고도
그 이후에 이란 전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무슨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이제 반다르 아바스를 포함해서 타브리즈, 아흐바즈, 카라즈, 파란드, 테헤란 등 대여섯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발이 있었다라는 미확인 보고들이 나왔습니다. 해당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6명, 그리고 부상자는 14명 이상이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 역시 이란 정부에서는 가스 배관 폭발 사고라고 신속히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란 정부 발표대로 단순한 뭐 폭발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굳이 이것이 단순한 폭발 사고가 아니라 외부 세력의 사보타주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일단 폭발이 발생한 건물들이 전부 IRGC 소유 건물로 드러난 건데요. 이 밖에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건 가스 폭발인데 근데 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그것도 군 관련 시설에서만 가스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 사건이 이란의 방공망과 그리고 내부 보안망을 무력화시킨 고도의 조직적 사보타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건물에는 애초에 이 가스 배관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공개된 영상을 보면 건물이 마치 정밀 타격을 맞은 것처럼 특정 층만 붕괴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에 그 개입을 부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타주 공작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이유진 PD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공작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랜만에 가자지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26일에 가자지구에서 그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인질, 결국 이제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이름이 란그빌리의 유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인질, 뭐 유해도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군이 그야말로 맘 편하게 부담 없이 속 시원하게 가자지구로 막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자지구 어디를 왜 때리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군이 더 이상 인질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마음껏 이렇게 공습하는 건데요. 이스라엘군은 가자 남부에 수백 미터에 달하는 무기 저장 테러 터널을 파괴했고요. 그리고 휴전 협정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으로 하마스 테러리스트 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가자 동부나 이슬람 지하드도 이제 지금 공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마스 무장 해제와 가자 지구 내 테러 기반 시설 해체, 이 두 가지 핵심 임무 완수를 위해서 강도 높은 작전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2월 27일 날 가자 지구 안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군이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던 그때예요. 그 안에서 가자 지구에 있는 한 병원의 병원장을 체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데리고 와서 교도소에 구속해서 이제 교도소에 집어넣는데 이때 이 일을 두고 전 세계가 그야말로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병원장을 체포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야 될 병원장을 이스라엘 군이 체포를 했다. 이런 비인간적인 집단들이 다 있느냐. 그야말로 세계가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는데 최근에 그 병원장의 정체가 물론 이스라엘은 뭐 진작에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체포를 했겠죠. 이 병원장의 정체에 대해서 공개가 됐어요. 정체 드디어 밝혀주시죠. 이 해당 인물은 후삼 아부 사피아인데요. 하마스 대령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삼 아부 사피아가 체포될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무고한 의료진 탄압이다 이러면서 국제적인 캠페인이 일어났는데요. 국제 엠네스티를 포함한 여러 NGO 단체들은 후삼 아부 사피아를 가자 지구의 영웅으로 칭송을 하면서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지난달에 프랑스 리옹 시는 이 사피아에게 명예 시민권까지 수여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6년 하마스 고위 인사들의 모임에 하마스 제복을 입은 의사가 참석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카말 아드완 병원장 후삼 아부 사피아였죠. 사피아가 병원장으로 있었던 이 카말 아드완 병원 자체도 하마스의 거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사피아가 10월 7일을 기념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테러를 선동하는 그런 글이 있었고 이 글에는 10월 7일 학살 당시 이스라엘의 낙하산으로 강화하는 테러리스트들의 이미지도 함께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장 후삼 아부 사피아 하마스 대령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체포가 됐겠죠. 그 순수하게 정말로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만 하는 아주 그런 인도주의적 의사라면은 굳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체포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잘 알지도 못하는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네. 예. 지난주에 일본 가서 보니까 일본말을 잘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귤을 먹고 아니야 레몬을 먹고 뭐라 그럴까요? 신 레몬을 먹고 예. 뭐죠? 왔다시다. 왔다시다. 카레를 먹고는 맛있는 카레 먹고는 뭐라 그럴까요? 오이시. 오이시 말고 와 카레 맛이다. 맛있다.